검찰 개혁은 무조건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결국 이 끝은 내란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민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네. 청와대도 정부 입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KBS 보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정 열려 있어 정부안 수정을 당에 맡기겠다. 다만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는 것,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 세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매불쇼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 제 입장은 정말 명확하게 표명을 했거든요. 곧 결정이 나겠지만 결정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보자.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나면 난 존중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네. 참 어른스럽죠. 자,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그림인지 일단 다시 그림 한번 보고 갑니다. 자,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원래 이완했는데 1원화가 됐죠. 그리고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검사 파견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소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중수처법, 공소청법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쟁점을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반발까지 정리하고 이렇게 재반박을 듣는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정부 입법안은 공소청의 구성을 지금의 검찰청하고 너무 똑같이 뒀다. 그리고 심지어 공소청의 수장 이름도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의 진전도 되지 않는 법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니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번은 뭐 아주 크게 이야기할 시간을 안 드릴 테니까 짧게 한 마디씩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명칭과 네. 공소청 그 구조를 네. 지금의 검찰청하고 너무 동일하게 똑같이 해놨다. 해놨다.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왜 안 그래 왔느냐를 보면은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검사는 자기가 판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법부 소속의 공직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국세청, 대경찰청, 대소방청은 없는데 대검찰청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있으니까. 그거 웃겨. 그래 그건 집착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있으니까 고등검찰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전혀 그거는 기존의 고등검찰청의 인력이나 일을 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하품하는 게 일이에요 고등검찰청은. 근데 그거를 또 왜 유지해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고 그거는 결국 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수사하게 놔둘 거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서 고등공소청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맞다. 그다음에 대공소청이라는 명칭도 필요 없다. 청이면은 공소청하고 지방공소청만 있는 거지. 노동청, 지방노동청 이렇게 있는 거지. 어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법률적 고충이나 한계라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법에는 판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판사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법관. 법관이라고는 나오는데 판사라고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판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판사라고 불러요. 네, 법원 조직법에 나와요. 판사라는 말. 법원 조직법에는 판사라는 단어가 판사라는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이라고 헌법에 돼 있으면 그럼 법원 조직법에도 다 법관이라고 해야지 왜 판사라고 하냐 이런 말이 그게 위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으니까 공소청은 있는데 지금 공소청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막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청장은 두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좋습니다. 요거- 명칭과 관련해서요. 네. 검찰이라는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게 문헌적으로 따지면 살피고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본질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을 정부조직법에서 폐지를 했잖아요. 삭제를 했잖아요. 공소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없앤 거거든요. 더 이상의 이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명칭을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단순한 명칭 문제라기보다는 본질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지점인데 네. 이 부분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고등공소청은 자리 보전이라든지 방만한 조직 운영의 핵심 문제 지적으로 오랜 기간 지적됐었어요. 그 고등검찰청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뭐 차량 나오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불필요한 조직이고 그런 검찰의 어떤 권력의 하나의 또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기능은 적절하게 분산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라면 부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법사위 논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검사들이요. 고등검찰청의 장이 고등검사장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차장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직급으로는 검사장이에요. 그 자리에 대해서 꽤 높은 자리잖아요. 네. 검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고등검찰청의 장인 고등검사장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한 손, 그러니까 첫 주에는 왼손 손톱을 깎고 둘째 주에는 오른손 아이, 손톱을 그러지 깎고 마요. 아니 실제로 하는 말이야 자기들이. 진짜로. 셋째 주에는 왼손 발톱을 깎고 그래야지 시간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달. 근데 고등검찰청의 차장은 그보다 더 할 일이 없어 차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손톱 한 개씩 깎는다고요. 그러지 마요. 그 정도로 할 일이 없는 조직이에요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거기 사건이 없나? 왜 이거 그래? 나중에 우리 저 이성윤 의원 나오시면 물어봐봐. 아, 진짜로? 고등검사장 다 해봤으니까. 예.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라니까. 뭐요 1화가 뭐 본질은 아니고 왜 불필요한 거를 그렇게 해놓느냐 요게 이제 아니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발톱 깎는 자리를 왜 또 만드냐고. 깎는 자리는 아 그러지 마요. 고등 네일샵. 자 장례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 표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공수청이 있고 중수청이 있는데 요거를 만들 때는 위아래를 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가 역할만 달리 그냥 한쪽은 기소만 하는 곳이고 한쪽은 수사만 하는 곳이야. 위아래가 없어. 네.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딱 나눠 놓은 거였어. 그런데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이 중수청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 다시 말해 사건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공소청에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추가 입건을 공소청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추가 입건을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반론에 대해서 정부 다시 말해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냐? 자, 언제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청하고 수사기관하고 협력. 수사기관하고 협력을 하라고 했잖아, 니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문으로 통보해야 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와서 수사 지휘라고 표현한다고? 진짜 너네들 너무한다. 너무해. 그리고 그러면 수사하는 중수청은 견제는 안 하냐? 견제? 견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조문을 넣어놓은 거다. 검사는 인권의 수호자다. 제발 꼬투리 그만 잡아라.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이 있는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을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사건의 시작할 적에
아니면 사건의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과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굳이 법안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 아니라 기존의 수사 진측의 협력 의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하위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건을 아예 안 해버리고 암장하면, 그러니까 묻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견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아예 처음에 입건해서 공소청 검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가 가면은 그때 가서는 반드시 알게 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지금 늘 비판하는 쪽이 이거를 다 세트로 묶어가지고 다 알게 하고 뺏어갈 수 있게까지 하면은 이거는 권한을 너무 몰아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양자가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과정만 만들면 되는데 현재의 수사 준칙 내지는 수사 절차법에 있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협력 의무. 예, 협력 의무만 두고 갖고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안 내용만 놓고 글자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퇴보한 법안이고 악법이냐 독소조항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만 놓고 독소조항이라고 말하게.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이 한동훈이의 똘마니들이 지금 검찰에 한 명도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남아 있을 것 같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시간만 가라. 두고 보자.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이걸 찾아내 가지고 자, 너는 공소청, 나는 중수청 가 가지고 혹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아주 유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통보하고 통보받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견 교환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공소청만 중수청에다가 요구하고 중수청은 공소청에다가 별다른 요구를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이 모양 때문에 지금 상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죠. 그 장치만 국회에서 저는 추가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거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그다음 아니면은 중간에서 예를 들어 수사 상황도 중간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빼버리고 협력 의무만 둬도 협력 의무로. 예. 그러면 협력 의무는 상호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적에 암장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킥스를 여는 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네. 굳이 이 조문을 딱 고집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아.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똘만이라면 이거를 활용할 것 같다. 아, 활용할 여지를 예, 왜 예. 굳이 예, 남겨놨느냐? 뭐하러 남겨놓느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사 준칙에도 이런 협력 규정이 있으면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잘 작동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도를 설계하는 마당에 그렇죠. 기존의 그런 뜻이죠. 협력 조항만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마당인데 제대로 온전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 과정들이 성숙한 정도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좀 의문은 있긴 합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그냥 그 자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라고 칠게요. 예. 경찰하고 검사하고 협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건데 네. 잘 안 되는 거는 경찰이 검찰 오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협력하는 게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검찰이 뭐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거 말고는 직접 들여다보고 하나에서 10가지 이렇게 다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쉽게 응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협력이라고 협력이라는 거는 뭐 강제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됐을 때 예를 들면 중수청을 놓고 보면 공소청하고 중수청도 협력 의무를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수청도 상당한 권력기관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 권력기관이 공소청에서 이러저런 협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더 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않을 수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네. 소위 말하는 킥스 절차를 통해서 상황들을 좀 공유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통과라는 게 그러니까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내용을 보면 피의자 범죄 사실의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 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라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도 너무 광범위하고 과다한 내용까지를 수사 경과하면은 사실은 다 공유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오히려 공소청이 좀 왜곡되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 루트도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력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네. 이 협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이게 큰 간극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 뭐 자꾸 수정이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꾸 수정은 해결할 수 있고 이거 모든 문제의 제일 근본적인 건 보안 수사권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 아, 그 얘기 이따 할 건데 왜 빨리 일단 요 부분과 관련 딱 하나 입건 요청이 있잖아요. 공소청에서 추가로 입건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무작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입건 요청하는 건 아니고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서 뭐 그렇겠죠. 필요하면 야 네. 입건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가 입건이지. 예. 근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이걸 보면 예를 들어 김성태를 수사했어. 네. 중수청에서. 그런데 공수청에서 야 이거 이재명도 입건해. 관련해서 추가 입건. 추가 입건. 야 이거 같은 세트다야. 야 이재명 대표도 입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예. 공소청에서. 근데 그거 이제 막자고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입건 요청에 대해서 그럼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장치는 여기에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규정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형사법으로 가겠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다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현재 중수청법 상으로는 이렇게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을 둘러싸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네. 논란을 자초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거 없이 일단 출발하고 왜냐하면 관련 범죄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체 인지해가지고 입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공소청에 입건 요청권을 부여하면 요거 빼 이거는. 그런 방식의 이제 논란을 자초할 수 있어서 아니야 이거 빼야 돼요. 일단은 이거 그러니까 검찰 개혁 출발. 이 박상용이 때문에 우리 검찰 개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이런 출발 네. 단계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필요하면 향후에 또 개정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이상하더라고, 그렇지? 추가 입건 요청. 추가 입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 자 다시 그 또 표 보여주시고 이게 공소청이 전권 송치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전권 송치 권한. 전권 송치가 뭐냐? 중수청이 수사를 합니다. 네.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혐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중수청 자체에서 끝낼 수 없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봤을 때 무혐의더라도 그거는 공소청에 야 넘겨. 그 무혐의든 불기소든 기소든 그것은 공소청이 결정하게끔 해놓은 것. 그게 바로 전권 송치 권한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입법안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기소권만 공소청을 가지라고 했는데 왜 수사의 종결권까지 갖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너네들은 참 꼬투리도 잘 잡는다. 중수청에 수사 권한만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사 권한 줬잖아. 근데 이제는 또 불기소 권한까지 달라고? 야, 너네들 진짜 대단들하다. 대단들해. 수사 권한만 달라며. 그래 수사 권한 줬잖아. 6개 수사 권한. 그런데 불기소 권한까지 또 달라고?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검찰이 갖고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일단 검찰청법에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한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 개시권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사 개시권이 존재하는 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여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검사가 여러 가지 권한남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수사 개시권 다 폐지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사 기소 분리 중에 하나가. 네. 근데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수사 개시권만 박탈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수사 종결권까지 일단 다 박탈을 하고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 및 수사 종결권을 다 주자라는 게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부합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면 일단 불송치 사건들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되는 사건이고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종결이 돼요. 네. 그런데 정권 송치로 네. 가게 된다면 지금 현행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건을 넘기게 되니까 검사가 가지게 된 권한이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은 분명히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리고 수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보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전권 송치라고 하는 게 현재 제출된 정부 법안 안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얼마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송치라고 하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은 중수청법에 통보 의무 사건 이첩 요청권, 검사의 사건 입건 요청,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정권 송치라고 이제 뭐 해석. 규정 내지는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네. 이거 뭐 제가 보는 관점이 네네네.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네네네. 실제 법안 내용에서 모든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종결 못하고 다 공소청으로 송치해라. 거기서 최종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차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제 논의를 하려면 정권 송치가 현행 제출된 정부 법안에 명시적으로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송치는 형소법에 규정돼 있는 예. 네. 형사소송법.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관계인데 현행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경찰 단계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혐의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기록이 있잖아요. 수사 기록이 네. 그거를 경찰에 두지 않고 검찰로 보내요. 기록만. 네, 기록만. 네. 근데 전권 송치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결정한 거를 거기서 끝내지를 않고 검사가 다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내내 수사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권 송치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현행보다도 오히려 후퇴하는 거다. 이거는 형소법 개정하고 오히려 더 맞물려 밀접하게 있는 관련돼 거군요. 있는 겁니다. 예. 실제 정권 송치를 하면 현재보다 후퇴되는 건 후퇴되는 분명히 건 맞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기소 예, 불기소 예. 여부를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이제 결국 다. 결정하게 예. 되니까.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정권 속치 권한을 줬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정부 입법안으로 네. 그러기에는 나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는 그런 거고. 명시적 조항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김용민 의원이 네. 이거를 지금 고등공소청까지 굳이 두겠다고 하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람을 줄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냐.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려면 사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겠죠. 이걸 정권 송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 깔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오케이. 걱정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야, 쟁점 많다. 알아 너무 쉽지. 지금 다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 쉽게 잘하지 않아요? 네. 아주 좋아요. 나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고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다시 한번 그 표 좀 띄워주시고 이제는 중수청으로 좀 가볼게요. 근데 왜 이 표만 띄워요? 아니 이게 아니 그 기본에 충실하고 싶어서. 아, 네네. 막 여기저기 자료 많잖아. 그 일반인들 지금 다 각자 삶이 있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나는 혼란해지더라. 아, 좋아요. 맞지? 기교보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간다. 그렇죠. 우리는 평양냉면으로 간다. 네. 슴슴하게. 평양 스타일로. 네. 자 다시 기본에 충실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그러니까 정부 입법안에 이제 반발하는 쪽에서는 네. 6대 범죄 이거 뭐 사이버 범죄까지 들어가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너무 수사 범위 권한을 많이 넓혀놨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자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야 그런 식이면 국수본이 더 많아 이 새끼들아 이런 겁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 또 더. 띄워주시고 중수청에서 다른 수사기관 있죠.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 네. 이런 수사기관에 사건을 우리 쪽에 이첩해라. 이첩 요구권을 이번에 줬습니다. 맞아요. 이첩 요구권을 줘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 개념이 돼버렸다. 이거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니 6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도 그거 수사해. 국수본에도 수사해. 중수청에도 수사해. 이거 다 복잡해 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혼란. 누군가는 나서서 이 혼란을 좀 방지하고 교통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첩 요구권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 잘 됐지? 깔끔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 예를 들어 곽수산의 사이버 범죄 사건이 있어. 너가 음란물을 막 유포했어. 네. 너 입건됐어. 걸렸어. 근데 너가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수사받아. 네. 그런데 경찰에서도 국수본에서도 입건돼. 너는 여기서도 수사받아. 저기는 너 얼마나 괴롭겠니? 네. 이거를 좀 정리해 줘야 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중수청 이첩 요구권. 야, 곽수산 음란 유포죄는 우리한테 갖고 와. 왜 하필 그거야 또? 이런 겁니다. 예. 나는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타당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 소지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 이첩 요구권 자체가 그걸로 상위기관이 된다. 그거만 있으면 그런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넣어놨어요. 네, 놀았어. 조문에 보면. 예, 그러니까 안 보내면 안 보낼 수 있어. 다른 수사기관이. 예.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를 아니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중수청이 그러면 이렇게 받아가는 게 해결 방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럼 중수청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글로 다 가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네. 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 지금 6개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수청에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전 수사기관이.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전제로 중수청이 보고서 야 이건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 통보는 저는 그거는 거기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거기서 비롯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수사 대상인데 경찰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공수처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중수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한 군데서만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역시 경찰과 공소청 관계에서도 국수본 공소청 관계에서도 강제 수사에 먼저 착수한 데가 이걸 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하고 집행한 데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도. 네, 여기도 그렇게 하면 돼. 그 국어를 미리 다 있는 거 다 미리 얘기하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강제 수사를 먼저 착수하는 기관이 사건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 형소법이 아니고 수사절차법인지 수사준치 같은 거 있어요. 뭐 있어 예, 그게. 예,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미리 왜 먼저 다 중수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 그걸로 해결하면 되지. 서로 압수수색 누가 먼저 했냐, 구속영장 누가 신청했냐 이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수청이 그러니까 그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상급 기관이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안 맞다. 그거는 안 맞고. 조금 정리가 됩니다. 수사 대상 범죄 6대 범죄는 그 6대 범죄 전체를 규정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좀 교통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버 범죄, 사실 요즘에 사이버 범죄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버 범죄와 관련돼서는 일정하게 대통령령으로 범죄명 등의 형식으로 아마 이제 가름말을 타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윤석열 같은 애가 오면은 그거 다 넓히기 쉽게 해놨네. 그렇죠. 그럴 사이버 수는 범죄가 있죠. 가장 지금 근데 사실 입법 기술적으로 그런 사이버 범죄를 법률에 또 다 전부 또 나열하는 방식은 또 좀 적절하지 않아요? 왜 법률로 정한다고 하지 왜 법령으로 정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버 범죄의 각 죄명들을 법률에다가 다 나열할 수 없죠. 그건 안 한계가 되는 아니고 거예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논의가 왜 나오냐면은 애초에 부패 경제 범죄 중심으로 좀 한정해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중수청이 그런 정도로 좀 힘있게 임팩트 있게 가자라는 논의의 출발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9대 범죄 되고 뭐 또 9대 범죄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는 6대 범죄까지 줄였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좀 가르마 탈 건 타주면 네. 6대 범죄로 간다라고 하면 남는 거는 이제 이 수사 우선권이거든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구조적으로 국수본에서는 이 수사 못해 수사권 박탈을 하든 네. 또는 수사권은 양쪽에 다 주되 좀 경쟁적으로 하는데 우선권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거냐인데 지금 제출된 법안은 일단 고정적으로 중수청한테 우선권 주고 근데 우리
최강 변호사. 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착수를 먼저 한 곳에 우선권을 주고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게 강제 수사 착수 우선권을 주면 네. 강제 수사 착수의 어떤 남용 남발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먼저 강제 수사 뭐 영장 청구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는 마음. 사건을 좀 이렇게 우선 우리가 야.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 약간 우려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또 이 부분도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략을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잔당이 뭔가 지네들의 위치를 회복을 노리면서 해코지할 경우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 법안으로. 그렇죠. 사실 그거에 대한 의문이 국민이 크잖아요. 다음 거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많으니까. 예, 맞아. 그러면 이번에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박상용의 대북 송금 사건 같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자, 구체적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사건을 막 바꿔가지고.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태가 입건이 처음에 됐어. 네. 김성태야. 됐어. 김성태가 축하. 중수청에서 수사를 받아. 근데 내가 질문하면서 내가 답을 알 것 같은데. 김성태가 해. 그럼 이거는 얘가 입건된 거는 바로 통보하게끔 돼 있으니까 공소청에서 알고 있어. 네. 맞지? 이 새끼 요런 일이 있었어. 요거 이화영이랑 이재명 대표랑 싹 한번 엮어갖고 한번 그림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 야! 이화영, 이재명 추가 입건해.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예, 그게 제일 문제죠. 에이씨 안 돼! 이거 되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입건 요청 부분들은 삭제하고 좀 가는 게 어떨까라는 싶은 부분인데 이제 지난번 우리 의총에서 결정한 소위 기술적 범위가 어디까지냐 사실은 저는 뭐 이 기술적 범위 해석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요런 정도 부분들은 당정청 간에 뭐 이 의견을 모아서 좀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은 논란의 기폭제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삭제해도 저는 뭐 큰 어떤 대세 지금 지장 없어요. 논의에 네, 네. 법사위 논의나 국회 논의에 큰 영향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법령 얘기하셨잖아요. 네, 법령. 검사의 직무 중에 다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럼 대통령령으로 다 그런 검사의 권한들을 그것도 막 왕창 넓혀버리네. 집어넣으면 맞아. 어마어마한 검사의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그런 논란도 저는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오늘 진짜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야. 그다음에 법령이라는 말을 법률이라고만 바꿔버려도 돼. 어. 그럼 대통령령으로 장난 못 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아무튼 수 뭐 있고.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보다 더 권한이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장 청구 집행 지휘라는 그 문구 때문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까지 지금 이제 받게 생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문구가 보면은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장 이제 청구와 집행 지휘 따로.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규정했다라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했어.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영장 청구 앤드 집행 지휘 이렇게 이제 볼 소지가 있죠. 있으니 아.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는 경찰이 알아서 했는데 이걸 또 지휘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장 신청 그거는. 근데 원래는 경찰은 영장 신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구가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로 돼 있어요. 네. 애매하게 사실은 됐네. 청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영장 신청을 지휘를 받아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청구로 돼 있기 때문에. 청구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곽수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와 영장 집행 지휘를 구분해서 이제 검사의 권한을 규정한 건데 네.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한 그 문구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뭐 점을 없애고 뭐 다른 문구로 이렇게 표현하든지 그런 내용적 차이가 아니라 이해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면 이해하셨나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장 청구 가운데 점 집행지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같은 게 또 검찰을 하면은 그 점을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는 영장 청구라는 거는 검사가 원래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네. 야 무슨 말이야.
영장 청구 점 지휘 이렇게 걸리는 거고 영장 청구 지휘 집행 지휘야. 영장 청구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지. 정치 검사들은 그렇게 되면 야 법에 봐봐 영장 청구 지휘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 영장 청구하려면 나한테 허락 받아야 돼. 그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영장 청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 전 빼고 전 빼고 다시 그러니까 발로. 공소청이 네. 중수청 수사관한테 야 이재명 영장 쳐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그렇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왜 저절로 이렇게 나중에. 애매하게 하냐 이거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청구라는 문구를 분명히 썼기 때문에 뭐 이제 수사 기관에서 영장 신청과는 구분되는 문헌을 쓴 건 맞고요. 네. 다만 그 점 때문에 네. 오해 소지가 악용할 소지가 있으면 있다. 이거는 입장 차이가 아니라 이해의 어떤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지점이니까 문장만 문구 다듬으면 조절만 돼.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거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법조인, 법 기술자, 뭐 또는 뭐 검사들 아주 말로써 기교를 많이 부린다. 그럼요. 예를 자 보세요. 말장난. 네. 보십시오. 말장난 잘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 말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는. 왜냐? 네, 네. 전 국민이 모두가 이거는 합의 복무 사안이야.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야.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오케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 수사에서도 쪼개버립니다. 수사 개시 쪼개, 수사 종결 쪼개. 그래서 이걸 쪼개갖고 종결은 또 공소청에 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왜냐? 예, 예. 수사 기소 분리는 이거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분리가 이제 됐어. 계속 말을 쪼개버려. 수사 개시 얘기를 많이 해 이제는 또. 네. 수사 개시. 줬잖아. 그만 좀 그렇지. 얘기해. 이제 수사 개시 검사들이 못 하잖아. 수사 얘기해. 지 뭐. 그래, 근데 수사 종결을 또 갖고 가. 와,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 피곤해 나는. 야 방금도 점 이거 하나로 또 그럼요. 우리가 신경 써야 그러니까 되고. 이런 게 왜 생겼을까? 네. 처음에 저희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을 시키는 게 맞네 안 맞네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 정부 출범하면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법안이 본격화되고 논의가 시작되면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에 있어. 왜냐하면 그 동안에 수많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 가운데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요 점 하나, 등 하나, 맞아. 컴마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최욱 씨가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더라.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TF에 검사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시끌시끌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자, 이거 우리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되짚어 보세요.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했어? 처음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었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그거는 누가 얘기했겠어? 경찰이 그랬겠어요? 그것도 검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둬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씩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라도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초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경계하고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는 진짜 맞고요. 작년에 제가 검찰개혁 그 특위 당에 네. 간사를 하면서 지금 딱 말씀하신 한 지붕 두 가족, 중수청, 공수청 모두 법무부 산하. 아하. 이게 기본적인 그쪽의 입장이었습니다. 잘 만들어. 그 굉장한 논리를 페이퍼로 쫙 만들어. 그럼 엄청나게 만들어 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저는 지금 제 정부 발의했던 공수정보, 중수정보도 중요한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논의할 전권 송치 보안 수사권. 그럼 왜 향후야 그거는 왜 같이 안 해요? 뭐 그런 의문도 있는데요. 아무튼 의문이 있어. 형사소송법에서 두 가지 핵심적으로 논의할 이 지점이 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설계를 잘못하면 훨씬 더 많은 강력한 권한을 여전히 검사가 쥐고 그렇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점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게 흘러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네.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낼 거고요. 아니 이거 보면은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공수청의 역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공수청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검사들이 있잖아. 네.
검사들의 수사권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 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안 수사권 얘기가 나와. 근데 나중에 그거는 나중이잖아. 그건 이번이 아니잖아. 형사소송법이잖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나는 처음에는 맞아요. 중요한 그걸 얘기예요. 지적할 때 예, 예. 나는 그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지적이야. 그걸 빼고 얘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 공소청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중수청이랑. 근데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해놓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거기 다 들어고 형사소송법에 그 수사 권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찰이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나는 이게 갈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기초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법을 우리가 아무리 바꿔놓고 뭘 어떻게 해서 다 막는다고 해놔도 그 형소법 196조가 살아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 검사들이 하는 침대 축구에 말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끌면서 10월 달에 지금 출범하는 걸로 얘기를 해놨고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겨버리면 왜냐하면 형소법 그 조항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에 부속되는 대통령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자들이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뒤로 밀어놓고 지방선거 뒤에 시작하면 10월 넘겨버릴 수 있다. 네. 요걸 걱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놓으라니까 검찰이 이번에도 법기술 쓰며 잔머리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겉으로는 개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수사 끝낼 권한까지 몽땅 챙기겠다는 뻔뻔한 속내를 대놓고 드러낸 거죠. 보안 수사는 뭐네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서 사건을 입맛대로 비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그 조직의 칼날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고집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사단이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에 앉아 과거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는 우려, 이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뒤에 숨어 민주주의를 주무르던 이 기술자들의 시대,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